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권순할입니다. 국민의힘 대선 후보로 선출된 뒤에도 권영세 비대위원장과 권성동 원내대표, 이양수 사무총장 등 당 지도부의 비협조와 보이콧으로 공식 선대위조차 꾸리지 못했던 김문수 국힘당 대선 후보가 당 지도부를 향해 대선 후보의 당무 우선권 방향에 대해 좌시하지 않겠다고 공개적으로 경고한 내용을 어제 전해드린 바가 있습니다. 김문수 후보가 이처럼 며칠간의 인내를 거쳐 당 지도부에 대해 정면 반격으로 나서자 그동안 김 후보를 졸로 보면서 한덕수 무소속 예비 후보와의 묻지마 조기 단일화를 압박하던 국힘 지도부가 움찔하면서 김문수 후보가 요구한 선대위 구성을 의결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김문수 후보를 지지하는 많은 애국시민들은 오늘 국힘 당사로 몰려가 국힘의 내부 쿠데타를 규탄하고 당무 우선권 및 단일화 협상권을 김 후보에게 위임할 것을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김문수 후보는 어제 저녁 권영세 비대위원장, 권성동 원내대표, 강명구 비서실장 등을 면담했습니다. 한덕수 무소속 예비 후보와의 소위 단일화 문제와 관련한 면담이었습니다. 김문수 후보는 당 지도부와 만난 뒤 이 같은 면담 사실을 공개하면서 후보가 지도부에 당부한 주요 요구사항은 다음과 같다면서 3가지 요구사항을 공개했습니다. 김문수 후보는 먼저 후보는 당원들의 총의와 국민의 뜻에 따라 선출된 국민의힘 대통령 후보라면서 전당대회를 통한 민주적 정통성을 확보한 국민의힘 대통령 후보로 당헌 당규 및 법률에 따른 정당한 요구는 즉시 집행되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김 후보는 또 후보의 당무 우선권은 존중되어야 한다고 못 박았습니다. 마지막으로 지도부가 후보 단일화 이후에야 구성하겠다고 통보한 중앙선대위와 시도당 선대위를 즉시 구성해야 한다. 선거운동 준비를 위해 선거대책본부와 후보가 지명한 당직자 임명을 즉시 완료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김문수 후보는 이 같은 3개 사항이 우선 집행되어야 원만한 절차로 후보 단일화가 진행될 수 있다면서 또한 당은 후보의 단일화 의지를 존중하고 총력 지원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김문수 후보가 이처럼 권영세와 권성동 그리고 강명구를 앞에 두고 필요한 요구사항을 정면으로 공개하고 나서자 이들 당 지도부가 상당히 움찔한 반응을 보였습니다. 권영세 비대위원장은 선대위에 대해서 다는 못하더라도 지금 김 후보 쪽에서 이야기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얼마든지 수용할 수 있을 것 같다면서 여태까지 우리가 거부했던 것도 아니다. 좀 더 나은 구성안까지 생각해 보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또 선대위 인선을 비대위에 올려서 의결할 계획이 있느냐는 기자들의 질문에 예라고 답했습니다. 김문수 후보와 당 지도부의 면담 직전 국민의힘은 국회에서 권성동이 요구한 긴급 의원총회를 갖고 김 후보와 한덕수 예비 후보와의 단일화 문제를 논의했습니다. 의원총회 중간에 권영세, 권성동, 강명구 등이 김문수 후보를 찾아가 면담했고 면담 이후 권영세 위원장은 다시 의원총회 장소로 들어가 김문수 후보와의 면담 내용을 설명했습니다. 의원총회가 끝난 뒤 국민의힘 원내 수석 부대표인 박형수 의원은 오늘 의원총회에서 많은 분이 발언했다면서 정리하면 크게 2가지다. 하나는 반드시 한덕수 후보와의 단일화가 필요하다는 것이고 둘째는 김 후보께서 단일화 일정을 조속히 밝혀주실 것을 바란다는 취지였다고 말했습니다. 박형수 의원은 또 입장문을 채택하자는 의견도 있었지만 지나치게 김 후보를 압박하는 모습이 적절치 않다고 해서 입장문은 채택하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특히 단일화 기구에 대해서는 다시 구성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김문수 후보와 국민의힘 지도부의 면담 이후 국민의힘 비대위는 심야회의를 열고 선대위 인선 등을 의결했다고 신동욱 수석 대변인이 밝혔습니다. 선대위 상임선대위원장은 권영세 비대위원장,
공동선대위원장은 권성동 원내대표와 주호영, 나경원, 안철수 의원과 양항자 전 의원, 황우여 전 대표가 임명됐습니다. 또 총괄선대본부장은 윤재욱 의원이 맡기로 했으며 단일화 추진본부장에는 유상범 의원이 임명됐습니다. 이번에 국민의힘 대선 후보 경선에 참여한 후보자들 가운데 현역 지방자치단체장은 당연히 공동선대위원장이 될 수 없습니다. 또 홍준표 전 대구시장은 미국으로 출국한다고 밝혔기 때문에 빠졌고, 당초 나경원, 안철수, 양항자 후보 등과 함께 대선 후보 자격으로 공동선대위원장에 내정됐던 한동훈 전 대표는 본인이 이에 대해 그리 맞득지 않은 반응을 보임에 따라서 공동선대위원장에서 제외됐습니다. 여러분, 지금 김문수 후보와 한덕수 예비후보와의 단일화 문제, 이 문제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의견이 있을 수 있습니다. 물론 최종적으로 두 사람 간의 단일화는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국민의힘 지도부가 저렇게 묻지마 조기 단일화를 압박하는 것은 대단히 문제가 많습니다. 김문수 후보가 국민의힘 공식 대선 후보로 선출된 지가 며칠 됐다고 한덕수 씨에 대해서 어떤 검증도 하지 않고 TV 토론도 하지 않고 한덕수 씨가 도대체 대선 후보로서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 어떤 공약을 하고 있는지 이런 부분도 거의 하나도 안 나온 상태에서 무조건 원샷으로 이른바 국민 여론조사를 통해서 단일화를 해서 후보를 결정해라. 그런데 지금 이런 분위기에서 같으면 사실상 김문수 후보의 국민의힘 대선 후보 자격을 몽땅 한덕수에게 그냥 헌납하라는 식의 지금 저런 압박은 도대체 말이 되지 않는 것입니다. 만약 한덕수 씨에게 저렇게 묻지마로 후보직을 헌납했다가 앞으로 대선까지 한덕수 씨와 한덕수 씨 가족을 둘러싼 여러 가지 예상되는 논란이 있는데 그런 논란이 본격적으로 불거지고 좌파 세력이 그런 문제를 집중적으로 부각할 경우 과연 한덕수 씨가 버텨낼 수 있겠습니까? 지금 한덕수 전 총리가 대선 출마 선언을 한 뒤에 한 거라고는 광주에 내려가서 5.18 묘지 갔다가 거기에 좌익 세력들 반대로 참배하지 못하자 약 15번에 걸쳐서 저도 호남인입니다. 저도 호남 사람입니다. 그렇게 말을 해서 속말로 완전 개망신당하고 올라온 거. 그리고 매일 점심 저녁을 정대철이니 손학규니 이낙연이니 그동안 현 더불어민주당 쪽에 몸담았던 사람들과 밥 먹었던 거. 그리고 무슨 공약이라고는 3년 내에 무슨 개헌하겠다 어쩌고 저쩌고 하는데 도대체 그 개헌의 내용이 어떤 내용인지, 그리고 한국의 이 종북 세력 그리고 국가 정체성을 위협하는 세력에 대해서 도대체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 하나도 나온 것도 없고 그에 대해서 제대로 공개된 것도 없는데 이 상태에서 제대로 된 토론, 검증 이거 없이 지금 무조건 단일화하자. 이건 말이 안 되는 겁니다. 물론 가능하다면 11일 등록 때까지 할 수 있으면 좋겠지만은 그게 쉽지 않다면 굳이 5월 11일 후보 등록 시점에 연연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지난 대선에서 윤석열 대통령과 안철수 후보의 단일화도 마지막에 투표 용지 인쇄하기 직전에 성사됐습니다. 이번 대선의 경우 그게 아마 5월 25일인가 그럴 겁니다. 그러니까 적어도 지금부터 약 한 20일 정도 가까이 충분하게 토론하고 그리고 서로 구체적인 단일화 방안을 양측 간에 합의하고 이런 여러 가지 절차를 거쳐야지 명색이 국민의힘 대선 후보를 선출해 놓고 거기다가 수많은 당원들이 압도적으로 지지해서 당선된 대선 후보가 분명히 있는데 그 대선 후보를 제쳐두고 마치 옆집에 있는 다른 사람을 찾아가서 무슨 밤에 몰래 속삭이고 만나고 하는 듯한 저런 모습들을 보면서 그러면 지금까지 김문수 후보를 열심히 지지했던 국민의힘 많은 당원들 그리고 국민들은 도대체 무슨 쪼다가 되는 건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충분한 검토, 충분한 설명, 충분한 여러 가지 배려 이런 부분들이 없이 당 지도부가 몰아붙이고 정식으로 대선 후보로 선출된 정치인에 대해서 그 대선 후보의 선거운동에
제대로 협조를 하지 않는다. 이건 명백한 해당 행위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속말로 저 정도로 저렇게 보이콧하고 비협조하는 국민의힘 지도부나 혹은 국회의원들이라면 윤리위를 열어서 출당 조치시켜도 별로 할 말이 없을 겁니다. 왜냐하면 자기 당 대선 후보를 위해서 열심히 선거운동해야지, 자기 당 대선 후보가 있는데 딴 집에 가서 다른 여자하고 만나고 하는 그런 남편이면 그 남편이 제대로 된 남편이라고 할 수 있겠냐 말입니다. 너무나 당연한 이런 상식이 지켜지지 않는 게 바로 저 국민의힘 참 황당하게 짝이 없는, 맨날 이렇게 눈만 요리조리 굴리면서 기회주의적으로 행동하고 그러면서 제대로 된 뚝심도 없고, 이런 국민의힘을 보고 우리 국민들이 얼마나 지금 분노를 하고 있겠습니까? 이와 관련해서 김문수 후보를 지지하는 많은 시민단체가 오늘 오전 9시 국민의힘 중앙당사 앞에서 긴급 기자회견과 집회를 열었습니다. 김문수 후보를 지지하는 애국시민들은 국민의힘 내부 쿠데타를 강력히 규탄한다면서 당원과 국민을 무시한 음모와 조작은 즉각 중단하라고 요구했습니다. 이들은 또 대통령 후보에게 주어진 정당한 당무 우선권을 즉시 위임하고 국민통합과 정권 재창출을 위한 단일화 협상권 역시 후보 측에 위임하라고 요구했습니다. 이들 시민단체와 회원들은 우리는 더 이상 침묵하지 않겠다면서 당을 사유하고 정권교체의 대의를 가로막는 내부 쿠데타 세력에 맞서 끝까지 싸울 것이라고 다짐했습니다. 한편 자유우파 시민단체인 행동하는 자유시민 3.0, 약칭 행자시라고 하죠. 이 시민단체에서도 국민과 당원이 뽑은 후보자 압박을 당장 멈춰라라는 성명서를 발표했습니다. 유정화 변호사가 상임대표를 맡고 있는 행동하는 자유시민은 빅텐트 명분이 당헌 당규를 압도할 수는 없다면서 다음과 같이 강조했습니다. 국민의힘 지도부와 의원들이 5일 의원총회를 열어 김문수 대선 후보에게 무소속 한덕수 예비후보와의 단일화를 촉구했다. 표면적으로는 조속한 단일화가 목적이라 하나 실상은 국민과 당원이 뽑은 후보에 대한 집단적 압박 그 이상으로 평가하기 어렵다. 김문수 후보는 공당의 정당한 경선 절차를 거쳐 선출된 국민의힘 대선 후보다. 그는 당헌 당규와 당 선관위의 법령 아래 당원과 국민의 선택을 받아 후보로 지명됐다. 이것이 바로 자유민주주의 정치 질서의 정수이며 정당 정치의 정통성과 정당성의 출발점이다. 그런데 당의 다수 세력이 빅텐트라는 추상적 명분을 앞세워 김 후보에게 단일화 일정을 제시하라며 정치적 압박을 가한 것은 사실상 경선 결과를 부정하는 것이다. 부정선거라는 단어에는 치를 뜨는 사람들이 대놓고 선거 부정을 하고 있다. 정당은 민의를 담는 그릇이지 비대위원장과 당대표 등 당권자들의 협잡과 야합을 위한 도구가 아니다. 후보를 과도하게 압박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는 백브리핑 문구 또한 기만이다. 압박을 자제했다면서도 조속히 단일화하라는 입장을 전달하고 후보 면담까지 이어진 것은 누가 보아도 집단적 압박이 아닌가. 더구나 당 지도부가 단일화 일정이 조속히 정해져야 선거운동이 가능하다고 발언한 것은 본인들 입맛대로 대선 후보의 당무 우선권을 사실상 무력화하겠다는 것이다. 이런 식으로 거부감을 일으키면 누가 빅텐트를 지지하나? 대체 국힘은 정무 판단을 누가 하나?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왜 이렇게 별 생각 없던 사람들에게도 거부감을 불러일으키는지 이해할 수 없는 노릇이다. 기본 원칙을 존중하지 않는다면 경선은 왜 했나? 이럴 바에는 차라리 당대표나 비대위원장 마음에 드는 후보를 대놓고 지명한 것이 더 솔직한 방식이었을 것이다. 국민의힘은 지금 선거 승리를 위한 전략적 선택이라는 미명 아래 스스로의 정체성과 당의 질서를 허물고 있다. 원칙을 지키는 척은커녕 득달같이 원칙이고 나발이고 식이다. 당원들 입장에서는 그러한 의원들의 행태가 이재명 대표와 하는 짓이 뭐가 다른지 의문일 수 있다. 빅텐트는 전략일 뿐 원칙을 짓밟는 면죄부가 아니다. 당 지도부와 의원들은 지금이라도 자중하라. 정당 민주주의는 여론조사 수치나 언론의 압박보다 무겁고 경선의 결과는 정치적 타산보다 중요하다. 당원 주권과 국민의 선택을 부정하는 순간
국민의힘은 보수정당이기를 포기한 것이다. 원칙적으로 단일화는 후보가 결정할 문제이며 오로지 후보의 주도하에 이루어져야 한다. 여러분, 이건 맞는 이야기입니다. 이 단일화 문제는 기본적으로 양측 후보가 결정하고 후보가 결심할 일입니다. 옆에서 무슨 비대위원장이나 원내대표나 사무총장이나 국회의원들이 후보 보고 이러라 저러라 압박할 그럴 일이 아니라는 겁니다. 물론 정중하게 자기들의 의견을 말할 수는 있지만 이 며칠 지금 국민의힘에서 나타난 행태는 결코 정중한 권유가 아니고 노골적인 압박이었단 말입니다. 더구나 상대가 누굽니까? 김문수입니다. 국민의힘 저 국회의원들 정말 천하에 아무런 영향가 없고 제대로 좌익 저질 세력들과 싸워본 적도 없는 사람들이 대부분인 국민의힘 의원들보다 김문수 한 사람의 전투력이 훨씬 강합니다. 과거 전두환 정권 때는 말할 것도 없고 문재인 정권 때 지금 국민의힘 국회의원들 권영세, 권성동 그 당시 당신들 뭐하고 있었어? 그때 제대로 싸웠던 사람들 누구야? 바로 김문수, 황교안, 정광훈 이런 사람들 아니었나? 지금 당신들이 옆으로 내팽개치려고 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바로 문재인 정권의 그 폭정과 실정에 추운 겨울에도 뜨거운 여름에도 수많은 외국 시민들과 함께 싸웠던 사람들이란 말입니다. 물론 개개인에 대해서 김문수에 대해서 혹은 황교안에 대해서 혹은 정광훈에 대해서 뭐 이런저런 어떤 부분에서 마음에 안 드는 부분이 사람들마다 있을 수 있죠. 또 뭐 평가가 다양할 수도 있죠. 그러나 적어도 한국의 종북 주사파 세력, 저질 좌익 세력과 제대로 맞서 싸웠던 그런 사람들은 단언컨대 국민의힘 저 썩은 금배지들이 아니고 김문수였고 황교안이었고 그리고 정광훈이었고 그리고 그들과 함께했던 수많은 애국 시민들이란 말입니다. 나는 지난 수년간 그 모든 모습들을 똑똑히 지켜보고 그에 대해서 글도 쓰고 또 유튜브를 통해서 확실하게 입장을 말해왔던 사람입니다. 어따 대고 국민의힘 저 기회주의자들이 지금 저 김문수한테 저런 식으로 압박한단 말입니까? 저런 자들이 좀 더 하면 입에서 지금 거친 말이 나올 것 같아서 더 이상은 내가 참겠습니다. 행자시는 마지막으로 다음과 같이 밝혔습니다. 당 지도부는 대선 후보의 권위를 인정하고 그를 뒷받침하는 것이 온당하다. 그것이 보수정당의 품격이며 경선에 참가한 모든 국민에 대한 최소한의 예의다. 자중 없는 일방적인 빅텐트 강요는 필패다. 그 실패는 5월 5일 총회 때 후보자를 압박하던 자들이 짊어져야 할 것이다. 이렇게 강도 높게 경고했습니다. 여러분, 김문수 후보를 지켜줘야 됩니다. 국민의힘 국회의원들, 당 지도부가 저런 식으로 거의 배째라 비토하고 있으면 김문수 후보는 애국 시민들과 함께 선거운동하면 됩니다. 솔직히 옆에 국회의원들, 국민의힘 국회의원들 같이 따라다녀봐야 선거운동에도 별 도움이 안 됩니다. 오늘 김문수 후보가 아마 대구 경북 지역을 내려가서 사실상의 선거 유세에 가까운 일정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일은 부산 쪽 PK 쪽으로, 그러니까 오늘 내일 영남 지역 한국 자유우파 보수우파의 핵심적 지지 기반인 영남을 쭉 도는 걸로 알고 있는데 아마 많은 국민들이 김문수 후보가 가는 곳에 같이 나와서 그를 지지할 것으로 믿습니다. 지금까지 권순할TV였습니다. 고맙습니다.